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다시 저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제가 우울했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 뭐 공황장애, 기분부전장애 이런 것들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의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울증이라기보다 좀 기분부전장애에 가까운 우울을 겪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이라고 하면 2주 이상 우울감이 지속되는 걸 말하는데 기분부전장애는 2주 동안 계속 우울한 감정이 있지는 않지만 기저에 이제 우울감이 깔려 있어서 식욕부진, 그다음에 무기력한 거, 뭐 피로한 것들 이런 것들이 가끔씩 나타나는 것들이 2년 이상 지속될 때 기분부전장애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한의대를 다닐 때 한 2년 이상은 그러지 않았나, 좀 기분부전장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당시에는 제가 발표 불안도 심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뭐 아무렇지 않게 잘 생활을 했지만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면 진짜 제가 아시겠지만 진짜 열심히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무대가 아니라 이제 발표 학교에 가서 그 수업 시간에 발표를 내가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맨날 물어보고 또 질문하고 나 이거 한번 들어봐줘 괜찮아? 뭐 이렇게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대본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줄 다 써가지고 그거를 보고 또 보고 했는데 막상 이제 올라가면 머릿속이 하얘져서 그냥 줄줄줄 읽다 내가 이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하고 또 자괴감이 들고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학교에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집에 누워만 있고 싶고 하지만 학교를 안 갈 수도 없어서 꾸역꾸역 가기는 하는. 그리고 학교에서 뭔가 좀 축축 처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이 우울해지는 것도 있었고. 왜 이렇게 축축 처졌을까? 많이 힘드니까 한의대에서 공부하는 게 많이 어렵고 힘들고 또 즐거울 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또 제가 생각해보면 몸도 정말 안 좋았던, 제가 응급실을 그 전까지는 뭐 몸이 뭐 썩 좋지는 않았더라도 응급실을 갈 정도는 한 번도 없었는데 한의대 다니면서 응급실도 많이 가서 응급실 신세도 많이 졌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거를 내가 좀 극복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한 거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이제 한의사가 될 사람인데 맨날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우울하고 이래서 내가 환자들한테 제대로 티칭이나 해줄 수 있을까? 제대로 치료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또 엄마도 맨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몸 먼저 치료해라. 너부터 치료해라. 맨날 제가 맨날 빌빌빌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의사라는 게 그런 책임감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내 몸이 먼저 튼튼하고 건강해져야지 다른 사람의 건강도 내가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그때부터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약사이기도 했고 한의대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한약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한방정신과도 있고 한약으로도 정신질환을 치료를 한다는데 그럼 내가 한번 먹어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를 해봐야겠다 해서 그동안 제가 이제 공부해왔던 것들, 그리고 이제 뭐 교수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다른 원장님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다른 책들도 이제 막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먹어봤죠. 보통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 장질환이 같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대장 질환이. 그래서 화장실 과민대장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울증 있으신 분들의 뭐 40%인가? 제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많은 비율로 우울증, 불안장애가 같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안 좋은 걸 먹거나 조금만 신경 쓰거나 뭐 맵고 자극적인 거 이런 걸 먹으면 바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화장실을 가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시험 볼 때 저는 또
시험 기간에는 뭘 먹지를 못했어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불면증도 있었고, 그리고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것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부정맥이 생기기도 했고. 근데 이제 한약을 먹고 나서부터는 많이 다 없어졌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제일 좋았던 거는 화장실 그 배 안 아픈 거, 설사 안 하는 거. 그것만 해도 정말 삶의 질이 확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몸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우울한 것도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로토닌이 장에서 거의 많이 생성이 돼요. 뇌 신경 전달 물질이지만 장에서 대부분이 생성이 됩니다. 만들어져요, 세로토닌이. 그러니까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같이 우울하거나 불안한 것도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약을 먹으면서 같이 시작한 게 명상을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저는 그냥 명상 앉아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돛 닦는 거 아니야?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근데 지금은 이제 명상이라는 게 많이 좀 보편화되기는 한 것 같아요. 다양한 명상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명상이라는 거는 깨어서 제 생각을 제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좋냐면 세상에 되게 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정답은 다 자기 안에 있거든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세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미디어에 노출되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살다 보면 이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TV에서 예쁜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날씬하게 그럼 나도 저렇게 날씬해져야 될 것 같고 세상에 뭐 다 이렇게 살아야 된대, 돈 많이 벌어야 된대 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당연히 우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나를 깎아내리게 되고 혹은 나를 너무 치켜 세우게 되고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짜 내가 원하는 모습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명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으로부터도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명상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하는 명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호흡 명상이랑 그다음에 알아차림, 마음 챙김 명상. 이거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다 여러 가지로 명상이 많지만 호흡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 명상. 아무튼 그거는 이제 다음에 알려드려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건데 먹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먹는 거에는 신경을 못 썼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명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꼭 마지막 종착점은 채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완전히 제가 채식을 완전 채식, 완전 비건으로 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그쪽으로 자꾸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고 완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하루에 꼭 한 끼는 좀 든든하게 채소,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울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염증이에요. 우리 몸에 염증이 많다는 거는 뇌에도 염증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채식을 하면 이러한 염증 수치들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한약의 원리이기도 해요. 한약도 항염증 효과가 정말 뛰어난 약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을 많이 낮춰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가공식품이나
정제된 뭐 탄수화물, 뭐 이런 염증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을 먹는다면 당연히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 건강,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이 먹는 것, 우리가 섭취하는 게 어떤 건지 결국은 그게 우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의 정신도 만들고 거기로부터 얻는 에너지가 우리의 몸도 만들고 우리의 정신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 먹는 거는 뭐 우울증이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도 꼭 야채,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하고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자연으로부터 그대로 먹는 거. 그게 제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자신의 몸에 맞는 한약, 그리고 두 번째는 명상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채식 건강하게 먹기. 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오늘 우울증을 겪었던 경험, 그리고 우울증을 극복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려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짧은 영상에 담으려다 보니까 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지는 못해서 좀 아쉽긴 하네요. 앞으로 계속 이런 우울 그리고 불안 뭐 이런 정신건강 등에 대해서 계속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